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 정말 꽤나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사도 바울을 고대의 조기 유학생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렌즈로 들여다보는 건데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유학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엘리트 교육을 받고 빵빵한 스펙을 쌓으려고 낯선 타지로 훌쩍 떠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극히 현대적인 개념이 바울의 초기 생애를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뻔한 성경인물 탐구가 아니라 치열하게 스펙을 쌓던 한 엘리트 청년의 진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1번, 고대의 유학생이라는 독특한 시각을 세워보고요. 2번, 글로벌 중심지였던 다소. 3번, 예루살렘에서의 엄청난 엘리트 조기교육. 4번,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마지막 5번, 이 화려한 스펙 이면에 숨겨진 섭리적 준비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1장 고대의 유학생,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바라보기. 이 독특한 프레임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분석에서 개혁주의나 청교도적 관점이 아주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가진 뛰어난 지성이나 그가 자란 환경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사명을 위해 아주 철저하게 섭리적으로 계획된 준비 과정이라는 뜻이죠. 바울의 삶은 사실상 이 명제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진짜 교과서적인 사례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2장 다소, 헬라적 토대입니다. 세계적인 학문 도시였던 그의 고향이 어떻게 그 화려한 이력서에 첫 단추를 꿰어주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요,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가 아니었어요. 고대의 보스턴 혹은 옥스퍼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학술 중심지였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헬라어는 물론이고 최고급 철학과 수사학을 아주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며 자란 겁니다.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치트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그의 가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상위 1%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보여주는 건 기본이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제 집 드나들 듯 누빌 때 반드시 필요했던 가장 강력한 법적 프리패스였습니다. 와, 출발선부터가 아예 달랐던 셈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 3장 예루살렘, 엘리트 조기 교육입니다. 유대교의 심장부로 훌쩍 떠난 그의 본격적인 유학생활, 그 혹독한 엘리트 코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참 재밌는 게 바울이 13살 무렵에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거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현대의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자녀들 아이비리그 보내려고 최고급 명문 보딩스쿨로 조기 유학 보내는 딱 그 모습이잖아요. 이른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크기 위한 치열한 유학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 화려한 유학 생활은 바울 본인의 입으로 직접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된 이 고대 성적표를 보면요. 그가 당대 최고의 신학 교수진에 깍 등록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교수진의 핵심, 바로 랍비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건 그냥 끝판왕입니다. 유대교 전통이랑 그 깐깐한 종교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 탑티어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최고 석학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환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진짜 매혹적인 두 도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쪽, 다소는 완전히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글로벌 세계관이라면요. 반대쪽,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세계관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두 세계를 모두 마스터했다는 것. 사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유니크한 무기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4장 두 세계의 통합입니다. 이토록 판이하게 다른 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이 과정을 분석 자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헬라적 지성과 수사학이라는 매끄러운 그릇 안에다가 아주 깊고 심오한 유대 신학이라는 알맹이를 꽉꽉 채워 넣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 세계, 특히 그 낯선 이방인 청중들에게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찰지게 번역해낼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스피커로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청교도적 관점을 쓱 대입해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확 깨집니다. 흔히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세상에서 쌓은 인간적인 스펙? 그런 건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스펙들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성령의 불이 탁 껴졌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로 폭발하는 최고의 원석이라는 거죠. 특히 이 이중국적자다운 마인드셋,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마인드는 정말 결정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깐깐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사실 바울의 머릿속 한편에는 어릴 적 다소에서 겪었던 그 넓디 넓은 바깥 세계, 이방인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훗날 그를 전례 없는 글로벌 미션으로 이끈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5장 섭리적 준비입니다. 이토록 화려하게 꽉꽉 채운 엘리트 이력서가 궁극적으로 어떤 거대한 그림의 재료로 쓰였는지 그 결론을 맺어보죠. 오늘 이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눈물겨운 조기 유학, 스펙 쌓기 과정들은요, 결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가올 더 위대한 미션을 위한 아주 치밀한 섭리적 밑작업이자 최상급 도구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역사적 반전이 터집니다. 젊은 시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대 사회의 최고의 스펙, 그야말로 궁극의 이력서를 완성했던 이 엘리트 청년이 자신의 진짜 사명을 딱 발견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한낱 배설물,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이 고백, 그가 발견한 진리가 도대체 얼마나 압도적이었길래 이런 말을 했을지 정말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진 학위, 여러분의 빵빵한 배경, 그리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채워넣고 있는 그 이력서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재료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 전체를 거대한 섭리적 준비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 여러분의 일상과 직업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까요?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